자, in a movie Groundhog Day 어떤 Groundhog Day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 얘들아. 근데 여기서 weatherman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 웨더가 들어가니까 기상캐스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상캐스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영화니까 누가 연기하잖아. 그래서 played는 연기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빌 머레이라고 하는 배우에 의해서 연기된 기상캐스터 그 역할이 주인공이거든요. 자, is forced to 동사.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강요를 받는 거니까.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약간 이거 시간차가 있긴 하네. relive, 다시 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한 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relive, 똑같은 날을 살아야 돼. A single day.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over and over again. 무슨 뜻이야? 반복해서. 이렇게. So repeatedly 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로 쓸 수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같은 날이란 말이야. 일요일이고 내가 국어학원 갔다 와야 되고 오늘 내 생일이고 뭔가 영어학원 보강을 와야 되고 날씨가 뜨겁고 아침에 엄마가 나한테 햄버거나 토스트를 구워줬어. 근데 아침에 눈 떴는데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되는 거야. 하루를 보냈어. 이거 내가 뭔가 착각했나? 정신이 없나 요즘?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똑같은 거. 자, confronted. being 생략된 거지. 그래서 confronted는 직면한 이런 뜻이죠. 마주한 거지 얘들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라고 쓸 때 confronted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직면했냐? 이 겉보기에 끝없는 루프는 뭔가 반복될 때 우리가 뭐 타임 루프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겉보기에 끝이 없는 루프. 다시 말하면 싱글 데이가 맨날 반복되는 이 상황에 마주해서 그 사람이 결국 이거 무슨 뜻이냐면 레벨하면 저항하다 이런 뜻이죠. 어디에 맞서서 저항을 하기로 결정했어. 다시 말하면 저항한다는 거는 거부한다는 얘기야. 이제 더 이상 이거 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거부하다 뭐 있어? reject.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 사람이 거부하는 거야. 그럼 어떤 걸 살지 말아야겠다, 어떤 거에 대한 저항을 했냐면 living, 사는 것, through the same day, 똑같은 날을 보내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날을, 이거 딱히 해석이 필요 없어요 얘들아. 그냥 똑같은 날을 사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in이 생략된 거야.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오랫동안에 그 기상캐스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낯선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되게 자기가 하던 대로 설렁설렁 일을 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잖아. 그럼 첫째 날에도 설렁설렁, 둘째 날에도 설렁설렁, 셋째 날에도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루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두세 번 반복해서 사는 걸 저항해서 뭘 했냐? 그 사람은 그 영화 속에서 프렌치, 프랑스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도 돼보고 befriend는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 이 사람이 약간 시크한 사람인데 주변의 이웃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 그리고 네 번째, help the poor. 그래서 더에다가 형용사 붙여가지고 뭐뭐 한 사람들이지 얘들아? poor people?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싸가지 없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스토리를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Why do we? 이걸 보는 우리들, 다시 말하면 시청자들은 cheer on, 응원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시청자들이 이 사람이 다른 삶을 사는 거,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안 하던 것을 하던 그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응원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응원을 하게 되냐는 거야. 자, 이게 핵심 주제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를 원치 않아? 핵심 단어 perfect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그럼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은 괜찮은데 perfect, 완전하게 예측 가능성. 다시 말하면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을 우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even if, 뭐일지언정 접속사로 연결시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what 썼고, 그럼 앞에 선행사 없는 거 보이지 얘들아? 그리고 저거 is 생략된 거지? 그러니까 뒤에 주어도 없죠. 그래서 뒤에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없으니까는 what 쓸 수 있어. 그래서 on repeat는 repeated라고 하는 반복되는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어떤 일이 전혀 일어날지 모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좋아, 예측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건 아니야. 반복되는 것 그 자체는 우리한테 어떤 느낌이야? appealing,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오기도 해.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반복되거나 예측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surprise, 예상하지 못한 거를 우리는 좋아한다는 거야. 왜? engage는 원래는 끌어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몰입시키다. 여기선 끌어들이다. 그럼 뭔가 매력을 끄는 게 있다는 거지, 서프라이즈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퍼펙트한 예측 가능성과 서프라이즈는 사실 다른 개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완벽한 예측 가능성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다르게 사는 거, 예측 가능하지 않게 사는 걸 좀 좋아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서프라이즈. 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우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 얘들아, 서프라이즈는, 이따금씩의 서프라이즈는 우리 어떻게 하게 만들지? escape, 벗어나게 하다. 자, 오토파일럿은 뭐 얘들아 뭐냐면 자동 조종 장치란 뜻이거든? 그럼 갑자기 선생님 장치가 왜 나와요? 이거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고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자동 조종 장치는 맨날 똑같은 길, 똑같은 루트로만 운전을 해주는 거잖아? 알아서? 그래서 완벽한 예측 가능성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걸 벗어나게 해줘서 좋은 것이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서프라이즈는 똑같이 서프라이즈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awake하게 해준다는 거. awake 무슨 뜻이야? 깨어있는, 각성돼. 그래서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은데 이 서프라이즈는 우리로 하여금 각성되거나 깨어있거나 의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어디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 신경 전달 물질, neurotransmitter, 신경 전달 물질. 그럼 실제 우리 뇌에서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을 관여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을 받죠. 자, involve다 하면 무슨 뜻이야? 포함시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관련된 이런 뜻이야. 그래서 involve가 포함하다 뜻도 있고 무언가를 관련시키다 뜻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뭐랑 관련된 거야? reward, 보상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뇌가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물질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시스템이 주어 are tied to, 뭐뭐와 관련되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우리 뇌에 어떤 부위가 있겠지? 그럼 그 시스템은 뭐랑 관련돼 있냐면 바로 이건 수준이란 뜻이고요. 이거 놀라움이죠. 다시 말하면 서프라이즈와 보상이 연결됨 이란 얘기지.
서프라이즈가 있어야지 우리 뇌에서 보상을 해주는 전달 물질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놀람이 굉장히 우리한테 보상으로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보상인데 어떤 보상? 꾸며주는 거죠. 자, deliver는 배달하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달된 보상, 그러니까 전달된. 자, 어떻게 전달돼야 돼? 서프라이즈로 전달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야? regular, 규칙적이야. 그리고 두 번째, 예측 가능한 이런 뜻이죠. predictable, 시기. 그러면 이때 되면은 나한테 이런 보상이 오겠구만 이라고 예측되는 것들 있죠? 그렇게 보상이 될 경우 yield, 만들다 라고 하면 돼요. 또는 산출하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산출하다 어렵잖아. 그래서 만들어낸다 정도로 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상은 뭘 만들어내냐? 자, less activity. 중요하죠? 낮은 활동, 활성화. 좁지만 잘 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받긴 받는데 그 보상이 되게 예측 가능하게 서프라이즈가 아닌 형태로 주어질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이 활성화되는 게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의 활성화가 좀 떨어지냐? In the brain. 그렇지. 뇌 안에서 활성화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왜? 서프라이즈가 아니니까. 자, 어떤 거보다? 똑같은 보상보다.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아닌 거에서 오는 보상은 활성화가 떨어져. 그런데 다른 보상, 어떤 보상이겠어? 서프라이즈로 오는 보상이겠죠. 그래서 전달되는 보상. 그럼 서프라이즈 뭐라 표현했어? 랜덤, 무작위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기에 오는 거. 다시 말해 이거 뭐라고요? 서프라이즈라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오는 보상이 훨씬 더 뇌에 자극이나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지. 왜 그런다고요?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는 gratify라고 하는, 이거 원래 이거거든 얘들아. 만족시키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제목을 적어봅시다. 주제, 그래서 stimulate만 모르죠? 이네스도 모르니? 이거 자극하다. 그다음에 강화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 더 하자. 수금반의 친구가 조금 늦는다고 했는데 걔 오기 전. 아직 못 적었어요?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밑으로 내려. 아직이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얘들아? 그냥 딜레이라고 하나? 약간 화면이 뭔가 딜레이 되는 게 좀 있네. 그치? 약간 용량 가득 찼을 때 이게 잘 안 올라간대. 용량 가득 찬 건가? 자, 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것 좀 어려운 거야. 봐봐. 개별적인 인간들. 그러면 human beings를 지금 복수로 본 거죠? differ from, 다르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얘들아 다르죠? 맞아요. 어떻게 달라요? 서로 다르죠. 서로. 근데 얘들아 어떻게 다르냐면 physically, 선생님 그럼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건가요? 신체적이라는 뜻도 있고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맞아요. 신체적으로. 자, in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서로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자, a multitude of 하면은 다양한 이런 뜻이야. 다양한 다수의. 그럼 여러 개의 핵심 단어 visual, invisual. 자, 시각적, 비시각적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겉모습으로 보여진 어떤 신체적 특징도 다 다르고 그 몸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의 비시각적 방법에서도 다 다르죠. 장기 모양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만약에 레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인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종을 구분할 때 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각적 요소에서 많이 구분을 하잖아. 그래서 as는 여기서 접속사로 뭐뭐처럼, 뭐뭐듯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define them, them은 여기서 racist야. define 하면 뭐 하는 거야? 정의하는 거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종을 정의하는 것처럼 인종이 뭐라면 실제의 biological entity라면, 그러면 이거 생물학적이란 뜻이지. 얘는 실체라는 뜻이야. 되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레이스를 정의할 때 어떤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애들이잖아. 인종이 다르다는 건 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인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생물학적으로 뭔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나눈 것이라면, 생물학적 요소로 기준을 삼은 것이라면 people of, 예를 들어서 African 계의 ancestry 하면 혈통이란 뜻이야. 그러면 아프리카계의 어떤 그 혈통과 다른 혈통이 생물학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걔네들은 would share, 아마 공유할 거야. 뭐를? a wide variety of 하면 다양한이란 뜻이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인종이라 부르잖아. 그 인종들끼리 trait, 어떤 특징을 당연히 공유하고 있을 거란 얘기지. 자, 반면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y를 여기서 반면에라고 보시면 돼요. So whereas, 그러면 유럽 인종의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유럽 혈통의 사람들, 유럽 인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하겠어, 얘들아? 위에랑 똑같죠? 다양한 different traits. 그러면 다른 trait인데 뭐와는 다른, 그렇지, 아프리카 혈통과는 다른 특징을 아마 갖고 있을 거란 얘기지. 그쵸? 뭐 한다면? 정말 인종을 나누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라면 생물학적 특징이라면, 생물학적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인종끼리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누군가가 우리를 뭔가 황인종이라고 정했다고 해보자. 그럼 황인종끼리는 무언가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야지 그 인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잖아. 이해됐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자, once는 여기서 접속사예요. 일단 뭐뭐 하면. 그러니까 if랑 똑같아. 그런데 이렇게 생물학적 특징을 따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를 좀 추가하고 싶냐면 add는 더하는 거잖아. 어떤 특징을 조금 추가해 보자는 거야. 그런데 이 특징이 누구냐면 얘들아, 대시 꾸며주는 거지. 주관대로. 그럼 보통 인종 나눌 때 우리가 되게 시각적인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많이 따지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추가하는 거니까 기존의 것과 다르게 less visible, 덜 시각적인 거.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뭐예요? invisible.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 뭐보다는 덜 시각적인 거,
뭐 피부 색깔이라고 하면 되죠. coloration이라든지 hair texture, 머리카락의 질감이 어떻냐. delight 하면은 어서 오세요. 네, 그 밖에 저요, 우리 지금 모의고사 안 하고 화목반 애들만 와서 화목반 진도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요 지문만 하고 모의고사 같이 할 거니까 너 숙제나 이런 거 다 해왔어?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요. 일요일과 수요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숙제가 나갔잖아. 네, 5강. 그럼 그거 조금만 하고 있어. 요 지문만 하고 모의고사 같이 하자. 자, 그 밖에 등등이라서 answer on. 아니면 단어 테스트 보고 있어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겉으로 보여드린 인종을 나눠주는 어떤 외모적인 거, 시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제외하고 덜 시각적인 것을 추가해 본다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 네, 명접이죠.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위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냐? identify는 식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식별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인식해서 구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식별하는 거야. 뒤에 목적어 없어서 목관대 생략이고요. 그럼 우리가 식별하다? 그럼 식별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거죠. 뭐라고 식별하는 거야? 같은 인종이라고. 다시 말하면 A랑 B랑 같은 흑인이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less and less, 점점 덜 이란 뜻이지. like은 같은 이란 의미야. 그러면 시각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비시각적 요소만 따져봤을 때 우리가 쟤네 같은 종이잖아, 쟤네 흑인이잖아, 흑인 종이잖아, 뭐 이런 백인 종이잖아 라고 하는 걔네들 사이에 비슷한 같은 정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서로 그리고 점점 더 같다는 거야. 뭐와 같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문장 구조 똑같죠? 뒤에 목적어 없고 뒤에 이것만 다르지. 오히려 비시각적 요소만을 따졌을 때는 다른 인종끼리 공유하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봐봐. 인종을 따지는 데 있어서 비시각적 요소를 고려했어. 더 이상 피부색이 아니야. 그랬더니 오히려 같은 인종끼리 공유되는 것은 훨씬 적었고, 흑인들 사이에서 비시각적인 예를 들어서 뭐 신체 내부에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더 떨어지고, 오히려 흑인들하고 백인들 아니면 뭐 아프리카계 사람들하고 유럽계 사람들하고 다른 인종끼리 공유하는 게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비시각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와 시각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서로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ttitude, 이 명령문이죠.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더 추가해보자. 이러한 요점을. 그럼 이 점도 한 번 추가해봐서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대시라고 하는 것은 동격대. 자, 그럼 어떤 사실도 우리가 추가해서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체적 특징. 그럼 중요한 거는 신체적 특징인데 이 특징을 우리는 뭐에 갖다 써? 인종을 나누는 데 갖다 쓰죠. 다시 말하면 시각적 기준이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인종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비시각적 요소는 서로 뭐 인종끼리 다를 수 있다고 해봐. 그럼 시각적 요소는 어떤데? 흑인들은 똑같이 뭐 피부 색깔이 검잖아요.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시각적 요소들인 신체적 특징들은 여기까지. used to 어디에 사용되는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떤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은 흑인종일까 백인종일까? 라고 하는 그 신체적 특징. 자, as 뭐로서? representative 하면 뭐뭐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인종을 대표하는 신체적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장 두드러진 인종이 흑인이라서 선생님이 자꾸 흑인으로 설명해주는 거야. 그럼 뭐 피부 색깔과 뭐 긴 팔다리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 특징들, 여기서는 주로 피부 색깔 얘기했죠? 이런 특징들이 are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베리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엄청 중요한 단어죠. 변동하는. 그러면 기준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기준이 확고하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기준을 삼을 수 있어 없어?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왜? 확고하지 않고 맨날 변하니까. 자, 그래서 컴마 찍고 so that. 자, 접속사고요. 결과야. 그래서 어떤 기준이 확고하게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variable, 자꾸자꾸 변하니까 그 결과 그 누군가가 따로 지칭하는 대상은 없는 거야 얘들아. cannot say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걸 말할 수는 없지. 뭐를 말할 수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의주동 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갈색 피부, 다시 말하면 검은 피부에서 white skin이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약에 흑인 엄마와 백인 아빠 사이에서 어떤 베이비가 태어났어. 그럼 얘는 완전 피부가 까맣기보다는 약간 좀 브라운 같은 색깔이 나겠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백인이라고 할지 흑인이라고 할지 다시 말하면 브라운이라고 얘기할지 화이트라고 얘기할지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걔는 뭐 백인이라 부를 거야 흑인이라 부를 거야. 그런 식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죠. 자, 그래서 비록 여기까지 신체적 차이 강조해요. 그 자체. 그러면 물론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신체적 차이는 물론 있지. 동양인과 백인, 흑인 다 신체적 차이 두드러지게 있잖아. 그래서 신체적 차이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은 real, 진짜 있어. 실존해. 하지만 the way, 방식.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요 사이에 that이랑 how 생략돼 있어. 둘 다 관계 부사죠? that도 관계 부사로 쓸 수 있는 거 알죠? 그리고 in which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밑에다 쓰자. in which 가능. 그래서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생략됐다. 그럼 뒤에 문장 완전하게 나오겠죠? 자, 어떤 방식을 얘기하고 싶어? 우리가 쓰는 방식인데 자, 뭐를 써? 그치? 신체적 차이를 우리 갖다 쓰잖아.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신체적 차이를 갖다 쓰는 거야? 투부정사가 부사로 나온 거죠. 사람들을 classify 뭐 한다고? 분류하다. 이렇게 categorize 하나 써줍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체적 차이를 갖다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자, discrete 하면 무슨 뜻이야? 개별의, 별개의. 그래서 각각의 이런 의미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인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다 쓰는 신체적 차이를 사용하는 그 방식은 말이지 이렇게 is 생물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왜? 서로 같은 인종끼리 공유하고 있는 거가 아니니까. 신체적 특징은 생물학적 특징인데 그것만 가지고 인종을 나누기에 문제가 있어.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인종은 그럼 뭐야? 생물학적인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어떤 거야? 문화적인 거야. 문화의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생물학적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화의라는 얘기는 생물학적인 기준하고는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물학적인 단어 뭐라고 쓸까요? 우리가 제목에도 쓸 거지만 biological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 기준이 아니라 문화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쌤 여기다가 주제 적을게. 너네 편한데 적어.
얘들아 교과서가 처음에 공지로 페이지 알려줬던 것보다 지혜 교과서 받았지? 그 범위보다 지금 줄었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때 시연이한테 받아가지고 그게 원래 범위는 107에서 110페이지였거든? 근데 그게 107에서 108로 줄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108을 안 찍었단 말이야. 107하고 110까지 해서 그 범위를 했는데 108이라고 선생님이 잘랐거든? 근데 선생님 지금 책을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그게 108페이지가 본문 2까지일 것 같아서 아직 진도 안 나와서 너네 모르지? 아니 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본문 4 선생님 혹시 몰라서 넣어놓긴 했거든? 그럼 확인해봐봐. 본문 3 들어가는 거